그 환단고기를 넘기다 보니까 수자무, 족자도, 흥욕콩, 희욕광야 저글씨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자무의 무하고 족자도 도 무도가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자무 손이 저절로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다 편찬을 마치니까 손이 저절로 춤을 추고 족자도 다리가 저절로 춤을 추고 흥욕홍 흥이 나서 외치고 싶고 희욕광야 기뻐서 미칠 것 같아요. 난 저 말이 그렇게 가슴이 와닿아요. 제가 60년 살았지만 내가 언제 수자무 족자도 흥욕홍 희욕광야 할 일이 몇 개나 있었나 말이야. 뭐 우리 첫애 태어났을 때 몇 번은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저분이 환단고기를 탈고하고 저런 경지까지 가셨구나. 그래. 그래서 나는 저분 100분의 1이라도 한번 느껴야 되는데 항상 귀담아 두고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드렸고요. 자, 다시 이제 그 개천이란 말은 환웅을 배달고기 개국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것은 왕검 단군이 그 아사달에 건국한 것이 개천이 아니라 그거보다 1565년 전에 BC 3897년에 첫 번째 거발환이라는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 세 신하와 3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에 도읍을 한 것이 개천입니다. 온 국민이 다 지금 개천절 그 우리나라 5대 그 국경일의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바로 잡히지 않나? 그래서 우선 그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지금 우리 천문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아마추어 천문학자들하고 열심히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저도 하나 발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뭐냐? 아까 무진오십년 오성 취류보다 약 700년 전에 일월오성 개합 제자라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천문유초란 책에 있습니다. 뭐 환단고기는 안 믿는다고 칩시다. 천문유초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세종대왕 때 이순지라는 제 선배 천문학자가 쓰신 천문학 입문서입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아까 오성추루보다 700년 앞선 오성결집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마침 이순지 그 어르신 저 후손되는 아까 회장님이 와서 앉아 계시네요. 예, 아까도 소개 받으셨지만 그래서 만일 이순지까지 고성이 씨였으면 정말 고성희 씨는 정말 정말 대접받아야 될 가문이래야죠. 거기 보면은 그 일월오성 개합제자라는 말이 해와 달이 해와 달과 오성이 개합 개기일식할 때 개자예요. 자방에 모였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냐? 전후 고향시대 갑인년이라 이겁니다. 그럼 전후 고향이 누구냐 도대체? 전후 고향이 누구냐 말이야. 그리고 저 시기가 아까 그 단군조선 그 기록보다 700년 전이면 이미 단군조선 이전이에요. 결론은 배달국 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배달국 때도 천체 관측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저를 도와준 우리 황보승 선생님 그 아마추어 천문학자와 같이 논문을 썼는데 참 발표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평생 쓴 논문 중에 제일 잘 쓴 논문인데 천문학 저널에 내기도 그렇고 역사 저널에 내기도 그렇고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 막 지금 세계 환단학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우리 세계 환단학회지 권위도 좀 높여야 되겠고 여기야말로 이제 내가 앞으로 기고할 잡지다 생각이 돼서 뭐 주저없이 환단학회지 바로 2017년 12월 작년 12월 거에 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인용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심정이냐면요.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기분이에요. 예, 그다음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 제야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전 오히려 천문학적 제도권에 있어서 전 오히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그 평생을 걸고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내공이 쌓여간다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여러 가지 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BC 2467인데 오차가 크더라고요. 앞뒤로 제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을 찾아봐요. 근데 앞에 3년 전에 새벽 하늘에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조금 폭은 넓지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는 그 갑자가 60년 어긋날 수가 있어요. 갑인년이란만 알기 때문에 60년 뒤에도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60년 뒤에도 오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 선배 천문학자가 관측을 하고 남긴 것이 전해져서 아까 이순신한 분도 조선시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합니까? 통천록에나 어디 기록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문헌을 해서 자기 책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의 맥은 이미 쭉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쪽 하늘이니까 이제 행성이 방향이 이렇게 되죠. 저녁 하늘에는 이렇게 나열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새벽에 금성 보시게 되면 항상 해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해의 왼편에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정에서 이 천문학이 무서운 학문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자정의 검객들이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딱 째려보고 이제 싸우기 직전이에요. 근데 뒤에 초승달이 쫙 걸려 있어. 그럼 그 거짓말입니다. 초승달은 자정에 안 보여요. 초저녁달이거든. 그런 건 얼마든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견우직녀 축제를 하는데 포스터에 아주 이쁜 직녀를 그려놨어요. 근데 견우와 직녀가 보름달 날에서 반갑게 만나.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견우직녀는 7월 칠성날 만나는데 음력 7일날 보름달이 어떻게 떠? 반달에 떠야지.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넘어갔다가는 저 같은 천문학자한테 지적당해요. 예. 저 쉬운 학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습게 넘겼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더더구나 우리를 놀래킨 것은 이제 홍산 문명이죠.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흙이 빨개요. 빨개서 정말 산이 빨갛기 때문에 홍산이라 불러요. 그 이유는 화성하고 똑같아요. 화성처럼 이제 녹슨 색깔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산화철이 많아서 이제 그 산이 빨갛게 보이는데 그 빨간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이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문명이 홍산 문명이라는 그 유적지가 발굴됐는데 이게 완전히 다 동이족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짧은 강의에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적석총이라고 그래요. 적석총은 돌을 쌓아서 만든 그 무덤인데 그 도굴이 안 되는 거죠. 도굴범이 파고 들어가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유물이 잘 보존된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그냥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온 줄 알았더니 옥기 시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옥문화가 발전돼 있는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홍산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 내지 2000년 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옥문화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민족 거라고 하는 확신한 이유가 여기에 묘나 총도 있지만 단이 있어요. 단이 뭐냐면 천단이죠. 그러니까 둥글게 돌을 깔고 그 위에서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저 가운데 부분에 저 둥근 부분이 있죠. 예. 그건 단인 거예요. 저 밑에 시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건 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브랜드가 천재예요. 둥근 천단 위에서 죄를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굴해 보니까 옥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옷가락지만 나와도 신기한 일이죠. 5,000년이 뭐 지금 이집트보다도 한참 전이에요. 근데 옷가락지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옥이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 그 왼쪽 그림이 바로 누에입니다. 잘 보세요. 누에잖아요. 5,000년 전에 옥에 누에가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5,000년 전에 비단 옷 입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5,000년 전에 비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고사를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홍산문명 발견되자마자 아 저건 우리 거 아니야.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선을 긋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왜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한반도 끄트머리에서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게 옳은 겁니까? 왜 우리 민족이 한때 위대했다는 사실은 그거는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안암로의 삼성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문헌입니다. 왜 그거를 국보로 인정하고 하지는 못할 망정 왜 그거를 자꾸 쓰레기라고 합니까? 그 어리석음을 도저히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단곡의 홍보책자를 보더라도 다 옥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랫부분에 보면은 저 도장이 있죠. 옥도장이 있죠. 그 옥도장으로 찍은 그 글씨가 맨 아랫부분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옛날 천부인이라고 할 때 인자가 도장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인이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이 그 시대 무슨 도장이냐 하면서 다 비웃었는데 저 홍산문명 시대 몽골의 남한기란 지역에서 저 옥도장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그런 목마가 애들 얘기지 했는데 그것이 마치 역사 일부가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여신상이 저 얼굴이 험하게 생겼습니다만 눈에 옥이 있죠. 저 우리 곰토템 그쪽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넘어간 그 환단고기 책자 표지를 보세요. 환단고기 책자를 구성할 때 표지에 뭘 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용도 C자 용이 있었잖아요. 옥이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쥐고 있는 증거입니다. 옥 연구하는 사학자가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제가 안경전님 그 환단고기 그 역사책에서 제가 따온 그 연표입니다. 아까 그런데 제가 전후 고향이 누구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황하 문명 이전에 사망오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사망오제 시대를 전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삼황이 누구냐? 학자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보통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을 얘기합니다. 염제는 황제 이전의 어떤 지구였어요. 황제의 지위였어요. 그 다음에 오제가 소호 금천, 그 다음에 전욱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문유초에 바로 사망오제, 오제 두 번째 전욱 고향 시대 오행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천 전욱 고향, 그 다음에 제곡 고신, 그 다음에 마지막 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와 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망오제 시대 오성결집 기록이 우리나라 책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만일 중국 천문학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아, 우리 사망오제 시대가 전설의 시대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책이 있을까요? 뭐 거두절미하고 사망오제가 배달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사망오제라는 시대도 사실 전설이 아니었고, 그럼 우리 배달도 전설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 나라가 1565년이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단군조선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단군세기에
개천 1565년에 건국이 됐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 3897이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진짜 개국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올해가 단기 몇 년이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2018에다가 2333을 더하면 되잖아요. 개천은 2018에다가 3897을 더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이제 또 환국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국을 우리나라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국은 옛날에 어떤 거대한 그 같은 문명권인 나라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철조망이 있는 영토가 있고 비자 발급받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 영향권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유라시아의 공동의 역사지 그 환국을 꼭 우리만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은 저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단고기조차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단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민족이 옛날에 그 세계를 다 통치했다. 그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옳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환국은 어차피 나라가 넓어서 그걸 다 우리 영역이라고 굳이 주장할 이유도 없고 유라시아의 시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 마침 안경전 종도사 그 책 그 띠지에도 보면은 인류 역사의 시원을 밝힌다고 하셨지 환단고기가 꼭 우리 민족만의 시원을 밝히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정도 양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단고기는 오한건국 최고로 시작합니다. 우리 환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지만 옛날에 뭐 우리 이족도 구이족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오색인종이 있었고 뭐 그런 걸 다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의 어떤 글로벌한 나라로 받아들여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는 보태야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환국에서 나중에 반고가 내려와서 사무이산에 세운 나라가 중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랑 중국이랑 입장이 같아요. 왜냐하면 반고는 사무이산으로 가서 중국을 세웠고 그다음에 우리 환웅은 이제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배달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환국은 중국의 시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국은 어느 정도 세계적 입장으로 양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역사표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그 역사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그 사망오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라 우왕이 이제 들어서죠. 거기 다 동이족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국 역사로 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화족이라고 부릅니다. 화자는 중화민국 할 때 화자에다가 이제 저 하나라 여름 화자를 써서 화하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성인 하면은 보통 그 앞에 요순, 그러니까 당요, 우순, 그 다음에 하우, 하나라 우왕 앞에 그러니까 요순 시대하는 요는 당나라 요왕이에요. 그 다음에 순은 우나라 순왕이고 그래서 당요, 우순, 그 다음에 하우 비슷비슷해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라 끝에 걸왕이라는 멍충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뭡니까 주지용님을 해요. 주지용님.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용님을 하고 말희라는 여자한테 빠져서 뭐 나라를 망쳤다. 그때 상나라 탕왕, 그래서 상탕이 또 중국의 숭배받는 인물이죠. 상나라 탕왕이 이제 들어서서 그때 갈아치우죠. 그 모든 것이 다 단군의 묵인하에 제가하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상나라 탕왕을 도와준 책사가 이윤이죠. 그래서 이윤이 상나라 탕왕 뭐 세숫대왕과 욕조에다가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바뀌게 힘을 쌓아가십시오. 이렇게 써준 것이 그게 일신우일신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나라가 또 말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주왕이라는 멍충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주지육림을 해요. 주지육림이라는 단어가 양쪽에 다 걸려 있어요.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 조사해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또 이번에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번에는 주나라 문왕이 그 문왕이 아버지죠. 문왕이 그 주왕한테 잡혀서 3년간 옥살이를 해요. 그럼 이를 갈고 나와서 이제 그때 도와준 책사가 강태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태공 낚시꾼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주나라 건국에 결정적 기여를 한 그 동이족 책사가 그 태공망
강여상이에요. 그게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같이 근데 문왕이 죽어요. 그래서 아들 무왕과 함께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고 그 무왕의 동생 주공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저 희발이죠. 그래서 그 이제 주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하상주 그 역사의 마디마디에 우리 동이족 그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강태공은 상과 주 사이에 그나마 하나라와 상나라 사이에는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유의자라는 소설을 막 맞춰서 원고를 맡겼는데 유의자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제 한번 지도를 그려봤어요. 당연히 이 전서체는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효사 같은 그런 명문이 과연 갑골문자로 적혔겠느냐. 갑골문자가 그런 문자나 다 제대로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역사적으로 이때 발견됐다 하면은 그 전일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천문학에서 특히 문명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훨씬 이전일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에도 아인슈타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저 천문학 역사를 배우다 보면 서양 사람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가 둥글고 지구 크기가 얼마라는 걸 다 쟀다고 나와요. 기원전에. 근데 동양에서는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냐고. 동양의 누군가도 틀림없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고 다 했다고요. 그게 기록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잊혀진 것뿐이지 그걸 갖다가 서양은 뭐 이미 사고가 과학적이어서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기원전에 다 알았는데 동양엔 기록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수준은 같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이제 임의로 지도를 좀 그려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환단고기를 참고해서 많이 그려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단군 조선이 3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 번한, 진안이라는 세 나라가 단군 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과 구분해서 그걸 전사만이라고 하고 나중 것을 후사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라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분이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을 흉내내자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도 옛날 대륙을 호령하던 그 마한, 번한, 진안 그 세 대륙에 본받는 그 세 개를 합쳐 대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한을 그리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마도라는 이름이 언제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한, 번한, 진안 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마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마도라는 것이 말을 대하는 섬이란 뜻이니까 그 이름이 언제 정해졌던 간에 저는 그것이 마한에 가장 가까운 섬, 마한에 부속된 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태백일사에 보면은 사만관경본기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단군조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은 사만이란 말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안덕향의 수도를 가진 번안이 있고 백아강의 수도를 가진 이제 마한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역사책 보면은 단군조선 역사 이렇게 영역을 보다 보면 단군조선이 내려오다가 평양에서 끝나요. 그럼 우리는 단군 후손도 아니야. 어중뛰게 이게 고조선 영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 지역이 다 마한이었고 그래서 번안이었고 진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속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국가라 종교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향 피워놓고 누구한테 비느냐? 바로 사망오제 사망한테 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의 하남성에서 산 하나를 다 깎아서 염제, 황제 두 분을 저렇게 모셔놓고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했어요. 막 4만 명이 모여서 막 합창을 하고 그걸 뭐 빨간색, 녹색 막 현란한 조명 아래 중국 굴기를 외치고 했습니다. 전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왜 저 두 분이 누구냐? 사실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염제 신농 황제 헌원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저처럼 일본 사람 길천영치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를 읽으셨을 겁니다. 그때 그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가 그 어머니한테 차 대접하려고 낙양 배를 기다리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 직후에 헌원과 신농한테 맹세한단 말이 나와요. 난 그 중국의 신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사망이더라고. 그래서 중국의 정신적 지주는 저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모아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거 요순시대 얘기야 하면서 요순시대를 유토피아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순은 아까 그 역사 그 연표에서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왕은 사람을 하도 많이 죽이고 임금이 돼갖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홍수가 났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요왕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요왕이 나중에 안 죽으려고 자기 아들 단주한테 왕위를 물려주질 않고 순왕한테 물려주면서 자기 딸 아황과 여영을 바쳐요. 그래서 이게 그게 어디냐면 동정호 옆에 소상강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단고개 책 그림을 보니까 저 아황과 여영이 이제 저게 자결하는 장면이에요. 벽화라고 합니다. 그 지역 관광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순왕도 묘족한테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두 왕비가 자살을 하는데 저 그림에 보면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때 피를 토해서 대나무에 그 피가 묻어서 지금도 저게 대나무에 남아 있다. 그 주위의 대나무에는 피가 남아 있다. 그래서 반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반점할 때 그 반자에다가 대나무 죽자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게 우왕의 그 이비 두 왕비의 무덤이다. 저게 관광 팜플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고 수는 행복하게 산 임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정말 요순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 모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끼리만 스스로 하는 얘기냐? 제가 존경하는 정도사님하고 한번 저녁 먹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주신 가르침 중에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저겁니다. 그 태산에 올라가는데 자기 동네라고 써 있더라 이겁니다. 뭐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천문학 입장에서 보면 간단해요. 우리 성도에서 그 황제가 계신 데를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임금만이 또 황금빛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게 자금성할 때 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란 황제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저거 얼마나 떼고 싶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저는 과학자입니다. 난 저게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다니까. 근데 자기 동네가 저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화원 그 입구에도 저 보시는 것처럼 자기 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동네는 중국의 상고사의 보편적인 상식이었던 겁니다. 이래도 그 우리 민족이 대륙을 영향을 주고 살았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상고사를 결국 정리해 보면은 BC 7197년에 건국 개국돼서 그 BC 3897에 끝난 7대에 걸친 환국이 있었고 BC 3897에 시작해서 BC 2333에 끝난 18대에 걸친 배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BC 2333에 시작해서 BC 238년에 무려 2096년간 계속된 반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우리가 서기 2018년이니까 뭐 그동안에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뭐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그건 2000년도 채 안 되고 앞에 지금보다 더 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 개의 그 연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국이 세워질 때부터 따지면은 올해가 9215년이 되는 거고요. 배달부터 따지면은 올해가 5915년이 되는 거고 단기로 따지면 435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기 되살리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반대합니다. 개천을 해야죠. 다시 하는 거 개천으로 해야죠. 왜 앞에 1565년을 날립니까? 1565년이 날아가는 이유는 바로 식민사학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곰을 여자로 바꿔서 바로 단군을 낳기 때문에 환웅의 나라 1565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천절의 주인공이 환웅이란 말은 바로 1565년을 되찾자는 것과 철학이 같은 겁니다. 개천은 결국 우리 배달이 출발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환인께서, 마지막 지의리 환인께서 반고도 내려보내고 우리 거발한 환웅도 내려보내는데 반고는 빈손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 거발한 환웅은 뭘 챙겨주셨어요. 그게 천부와 인이에요. 천부는 아마 청동 검 거울 방울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인은 도장이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신물인 거죠. 오늘날 그 문화는 다 없어지고 정작 그 문화를 제일 마지막으로 수입한 일본이 일왕이 바뀔 때 이제 뭐 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옛날 그 별표 모양의 그 방울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제일 똑똑하다 싶기도 해요. 뭐 아시다시피 삼조고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삼조고를 가슴에 달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우 복희는 누구냐 그럼 다섯 번째 태우의, 이름에 의자가 들어가서 자꾸 제가 어디 원고를 주면은 제가 이렇게 의자를 두 번 넣은 줄 알고 자꾸 편집자가 빼요.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복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우 천자는 18명 환웅 중에 14번째 자오지 환웅을 우리가 치우라고 부릅니다. 치우 천자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천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의 그 주석본에 치우는 구려의 천자다. 처음으로 천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치우 천황보다 치우 천자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을 부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당장 두 가지 결과만 나오더라도. 그래서 특히 복희는 지금 중국에서 워낙 숭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4군데에서 사당을 짓고 자기네가 여기가 진짜 묘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아주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은 복희를 다 이렇게 황동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 황동 그 복희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러면 태극기는 복희가 만들었다?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5,500년 된 국기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국기가 5,500년 된 게 1,000년도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희가 만든 최초의 태극기는 바로 왼쪽입니다. 예.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동서남북 방향에 있는 것이 천문사괴고 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지리사괴입니다. 그래서 천문지리 8괴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이 태우복희 8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극기는 8괴에다가 3태극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2태극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조화를 부리면 사람이 태어나서 마침내 천지인까지 같이 있는 것을 3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리 4개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모택동 혁명 이후에 모택동 주위에 마오쩌둥 주위에 저 같은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 당시 중국이 국기를 만들 때 그 당시 중국은 혁명이 끝나고 나서 국기를 만들었으니까 그 국기를 보면 그때 정서가 그냥 드러나요. 그 빨간 그 피 바탕에 왕별이 공산당이고 나머지 4개가 뭐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A, B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살벌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기가 뭡니까? 그 바로 그냥 우주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만일 그때 중국이 더 품위 있게 복희 8개를 갖다가 만일 그때 중국 국기로 정했으면 우리나라 국기는 짝퉁 국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국이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태극을 잃게 된 거죠. 다행히 오늘날 태극전사 그럼 뭐 우리나라 선수지, 태극 날개 그럼 우리 국적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을 되찾은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고종 황제께서 참 큰일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되면은 다시
4개가 북한 몫이라고 얘기하면서 복귀 8개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전 하늘의 뜻이고 순리라고 봅니다. 예. 또 다른 국기 만들자고 할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2017년에 KBS에서 놀라운 방송을 했어요. 그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이 중남미 가보니까 언어나 모든 것이 다 우리 한반도 것이더라.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태극 무늬가 있더라. 저거요 우연히 같을 수 있어요. 태극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중남미 사람이 봐서도 이쁘니까 태극 무늬 들어갈 수 있어요. 애들 저 말뚝박기 놀이 저거 우연히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는 그 아즈텍의 저 달력인가 저걸 딱 보니까 복귀 8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 녹색 8개가 정확하게 복귀 8개예요. 녹색 부분에 8개.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가 정확한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요? 에이, 저건 우연일 수 없습니다. 문화가 넘어간 거지. 그래서 정작 제가 저 다큐멘터리 2시간 2부작을 보면서 저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복귀 8개가 순서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애들 말로 얘기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빨리빨리 공부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영화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뻔한데 왜 김한민이라는 감독은 1800만 명을 돈 주고 보게 만들었을까? 참, 근데 저 사람하고 저하고도 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쑥 전화를 했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얘기가 더 길어졌는데 역사를 잘 알더라고요. 막말로 내공이 있고 알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전 처음 영화 볼 때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파일로 받아서 이렇게 화면 정지해 놓고 보니까 치우한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 기록에 있습니다. 치우 장군한테 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 천자는 그 우리나라의 전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다음에 김한민 감독이 저한테 말하는데 그 판옥선에 일본 배를 부시는 그 쇠판이 치우입니다. 그러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같은 걸 만들어도 그 사람의 내공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북두칠성 초역이죠. 여러분들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전부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빌 때도 북쪽을 향해서 빌었어요. 그리고 북두칠성은 바로 우리 그 민족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초yo기를 북두칠성으로 잡아준 것만으로도 내가 영화 만들기 전에 만났으면 이거 하라고 잔소리했을 텐데 잔소리 안 해도 저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책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천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개천가라는 노래를 만들고 개천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단군 시대 배달 시대 드라마나 소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연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우가 중국을 다 다스리고 나서 청고로 천도를 했는지 아니면 정벌 하려고 천도를 해서 정벌 했는지 이런 거 순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설이라도 연표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 책들은 사라질지라 해도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명작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 부지런히 그 삼성조 시대 천문 역사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달 3부작은 개천기는 그냥 시작되는 거고요. 그냥 나머지 복희하고 치우가 들어가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내가 중국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치우, 야 그럼 태호복희가 한국 사람이면 태호복희라는 책 한 권이라도 이름 대봐 했을 때 제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 배달 3부작만 쓰고 말려고 그랬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의자가 묻히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의자까지 가니까 강태공이 또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강태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국통맥 중에 환국은 양보하더라도 배달 조선 중에 북부여가 또 이게 아깝더라고요. 다 국민들이 해모수 아들이 고주몽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죽기 전까지 더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우주를 구성하기만 해요. 우주론적인 그냥 구성 요소예요. 근데 우리나라 금수, 목, 화, 토 이 5가지 원소는 복희의 5원소는 상생, 상극까지예요. 그럴듯해요. 뭐 꼭 그게 뭐 정확하게 과학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수극화 아닙니까? 분명히 물이 불을 끄잖아요. 분명히 수생목이잖아요. 물이 나무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5원소가 서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주론을 소개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공부한 뭐 허블의 뭐 상대론적 우주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근데 여기에 그 5,500년 전에 이 복희가 만든 하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복희의 제가 일부러 보기 쉽게 바둑판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희의 하도를 하도가 뭐냐면 하천할 때 하자니까 우주의 순환 흐름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도.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충 수목 화토 금의 금 배열이 저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복희의 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주가 순환하는 것을 그리는 굉장히 깊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 우주론인데 이것이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증산도 같은 동양 종교에서는 상제의 재림을 예고한 그림이에요. 미리 얘기할게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5,500년 전에 상제의 재림을 얘기한 우주예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종교에서는 순환이 제일 중요해요. 순환. 우리나라 우주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길게 보면은 한 10만 년가량 그게 우주의 1년이 돼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듯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빙하기가 약 10만 년마다 대략 플라스마에서 몇 년에서 온다는 걸 지금 밝혀졌거든요. 주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1년 안에 산다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그 할아버지들의 얘기가 이게 그게 제법 과학적 입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가 뭐냐? 이 동양에서는 9가 마지막 숫자예요. 바둑 아무리 잘 둬도 9단이 끝이에요. 10단, 11단 하면 그거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늘이 9천이거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신을 말합니다. 상제를 말합니다. 하느님을 말해요. 그런데 바로 보면은 하도의 가운데 검정색 돌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신의 위치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하도가 돌아간다 할 때 우리나라 우주론에서는 목생화에서 화생토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생금도 가능해요. 흙에서 뭐 금속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돌리는 방법은 토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언제 개입을 해야 되냐면은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 토를 들렸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 우주로는 이게 화가 여름일 거 아니에요. 화기운이 넘칠 때가 우주의 봄과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상제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개벽이라고 불러요. 더 자세한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천문학자로서 내가 공부한 동양의 우주론을 설명해 드렸을 뿐이에요. 동양에서 말하는 개벽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개벽은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그 개벽이 일어나요. 그게 개천 못지않게 우리 민족 그 마음에 가라앉는 단어가 개벽인데, 개벽은 종교 용어처럼 돼 있고 개천은 보편적인 용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할 때는 개천만 강의하고 다녀요. 근데 왜 여기서 따로 저걸 준비했느냐? 여기가 동학의 땅이기 때문에요. 동학에서 말하는 그것이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인구 2천만 시절에 600만 명이 애우던 그게 주문이에요. 그리고 그 총 본부가 정읍에 있는 보천교 거기에요.
거기에서 모든 그 위대한 그 동학에 출발된 역사가 다 거기서 비롯돼요. 제가 더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게 보천교회 그 총 본부가 있던 건물이죠. 정읍에 있던. 그래서 한때 저렇게 온 민족이 우주의 바탕을 둔 그걸 삶을 사는 우리 역사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단군조선의 나라라는 뜻이고, 태극기는 세계 유일한 우주로운 국기고, 개천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경이래요.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애국가는 4절까지 누구 죽이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주 고상해요. 다른 나라 국가는 상상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삼신과 칠성의 그 영성문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원래 그 기본 종교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공통사상은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이 똑같은 겁니다. 천손무리가 딱 삼천 제세행랑이 내려오니까 이쪽에 고물 숭배하는 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이족, 웅호 이족이 있어요. 그거를 일본 사람 이만희시 류가 삼국사계 일룽 일호를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꾼 거죠. 웅호 이족을. 그래서 그 두 부족 중에 곰부족은 우리를 저 천손으로 만들어달라, 문화민족으로 만들어달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호랑이족은 까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정리된 거를 곰 한 마리, 호랑 한 마리로 해가지고 온 국민을 다 우리 곰 새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농간에 70년이 넘도록 그 일본 역사학자 한 명의 그 농간에 지금 나라가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하고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면 곧 그 개천사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국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의 1 이 나라를 앞으로 정신적으로 단합할 유일한 분모는 개천사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개천사상 없는데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만 급하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 부주 가서 4만 원, 6만 원, 8만 원 안 내죠? 짝수 낸 적 없죠? 왜 그럴까요? 홀수가 천수예요.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은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명절이에요. 2월 2일, 4월 4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5월 5일 단오를 강릉에서 유네스코에 등록한 것이 중국과 일본을 땅치게 만든 거예요. 왜 7월 7석은 놀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화를 알면 그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강의를 듣기 전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천손이 아니라 웅손이다, 곰새끼다 말이죠. 왜냐하면 신화 때문에.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식민사학 그대로 수긍해요. 반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 공식적인 반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셔야 훈포장이 있고, 훈포장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고생한 사람들 명예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환단고기는 100% 거짓말이다. 그 많은 거짓말을 어떻게 써대요, 한 사람이. 거기에 서효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문이 있는데 보면 그냥 감탄하게 돼요. 그걸 한 사람이 다 써냈다고요? 끔찍한 얘기죠. 그다음에 진화가 가운데 중국이고 우리는 오랑캐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이족 하는데 이자가 오랑캐자예요. 우리나라 옥편에. 그것도 안 바꿔놓은 거야, 그동안.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아니거든,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모임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 그 140개 단체가 융합해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라는 그 큰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저도 공동대표로 추대돼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해갑이 되면서 뭔가 하나 남기고 싶었는데, 원래 나이 든 사람이 혁명 얘기하면 우습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혁명을 얘기 안 해도 또 바보 같다 그러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이란 말이 역사책에 나오는 길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콘텐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 되는 겁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는 역사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성분 중에 혹시 검은고 잘 뜯으신다. 그럼
발표를 하실 때 뒤에 북두칠성을 걸고 하십시오. 그럼 국내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무대 장식만큼은. 그거 생각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고장에 가면 우리 고장의 새나 우리 고장의 꽃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고장의 별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하늘을 잇고 산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세계화를 위한 정체성 확립이죠. 세계화라는 게 뭐 머리 물들이고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탁 트인 사람이 세계화 되는 겁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계화 물결에 휩쓸리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다음에 국군의 정신전력 교재입니다. 지금 정원 교육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 역사를 평소 배워두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군대로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봉급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래 고토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상고사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중에 그 고토 회복을 할 때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정말 위대한 내 나라, Great Korea 영어 한번 처음 섞어볼게요. Great Korea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저는 현재 이런 갈등 속에서 그 길은 개천 사상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 어느 도시에선가 하나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은 동학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라는 도시가 빛광자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빛의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개천의 불을 피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을 쓰면서 옛날 남병산 칠성단에 올라서 남동풍이 불기를 기대하는 제갈량의 마음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개천풍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나름대로 뭐 말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역할이 뭐냐. 나는 개천풍의 바람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